안녕하세요. 리버세라닙의 중국 판권을 가지고 있는 항서제약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리포트는 위로 쭉 올라가 보면 하나 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한국 주식 리포트만 보신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국 신흥국 기업 분석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1등주 포트폴리오.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보면 우리가 뭐 잘 아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이렇게 뭐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항서제약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보는 하나라도 더 알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불확실성이 큰 제약 바이오는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임상이 성공할지 못할지 예측하는데도 중요하고, 임상 성공 후 판매가 될 때 매출과 실적이 얼마나 될지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LB의 리보세라닙을 먼저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항서제약의 주가와 그다음에 실적을 살펴보는 것은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다른 약들도 함께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2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기업 설명회, 한국의 여의도에서 IR이 있었죠. 거기서도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하나 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51억 위안이라고 하는데 30%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 YOY가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year over year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뭐 예시를 가져왔는데 19년 같은 분기라고 했을 때 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올해 30%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이제 마찬가지로 27% 증가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 매출은 이제 2% 상회, 순이익은 5% 하회. 영업이익은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기업 설명회에서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2%라면은 이제 컨센서스가 상당히 이제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랑 27%가 증가를 했지만 컨센서스 대비 2% 상회라는 것은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적 부분을 보고 뒤에는 이제 약의 종류들과 실적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리포트를 가져왔는데 2017년도 9월 29일에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중국의 넘버원 항암제 및 마취제 개발업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항서제약은 2015년에 중국 항암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8%라고 합니다. 로슈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중국 제약사로는 이제 1위를 차지하는 항암제 강자. 마취제도 강하죠. 시장 점유율 24%로 마취제는 1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친숙한 이제 리보세라닙, 아파티닙이 나왔죠. 그래서 주야 의약품에 아파티닙 있고 뭐 사이톡산 이렇게 있고 마취제에 아트라크리움과 CIS 베이스 암모늄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리포트로 돌아오면은 크게 항서제약은 항암제랑 마취제를 다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항암제 관련해서 설명이 있고 이 뒤에는 마취제 관련해서 설명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로 나눠서 항서제약의 주요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매출은 전년도 시판된 파클리탁셀이랑 피로티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시판이 됐으니까 아파티닙은 전년도보다 더 전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파티닙과는 관계가 일단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항암제인 거죠. 이것도 약인가 봅니다. 그 19K. 그래서 이 시판된 이제 약들이 3개 약이 매출에 기여를 많이 했고, 특히 이 중에서 피로티닙과 그 19K의 국가의료보험 약품 목록 편입으로 여기 앞에 봤던 YOY 30% 이상 고성장을 시현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매출들을 다 각각 나눠가지고 각각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마취제는 덱스메데토미딘이 낙찰 실패를 해서 YO 20% 성장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고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마취제보다 항암제에서 이제 실적이 좋았고,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 다 뭐 20%, 30%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이렇게. 주가도 2019년 이게 7월달이니까 이제 8월달, 9월달인데 전고점을 뚫고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주가 상승에는 전년도 시판된 항암제들이 매출에 기여한 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기 리포트에 나오진 않지만은 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었겠죠. 이런 배경 지식을 하에 또 HLB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면은 항서 제약이 리보세라닙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잘 모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차트만 보면은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을 다루고 있고, 그 항서제약이 전고점을 뚫고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HLB의 리보세라닙도 잘 되고 HLB도 이런 주가를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하자가 있는 생각 같아 보이지만은 투자는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유일하게 지금 리보세라닙을 판매하고 있는 항서제약께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제 영향을 받아서 누구라도 HLB도 항서제약의 주가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사가 나중에 뭐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리보세라닙을 판매하는 항서제약 주가 고공행진,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나올 수도 있죠. 다 팩트잖아요. 거짓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리보세라닙 판매하는 거 맞고 항서제약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는 나와있지 않지만 실제로도 리보세라닙이 매출에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지 보수적으로 말한 이유는 여기에 리포트에 YOY 30% 이상 고성장을 시현한 이유에 대해서 전년도에 시판된 약들을 근거로 들었기 때문에 리보세라닙보다는 이 약들이 조금 더 이 매출 성장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실제로 리보세라닙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중국에서 리보세라닙 판매하는 항서제약의 2분기 실적 리포트에 대해서 살펴봤고, 어떠한 이유로 실적이 높아졌는지 리포트 내용을 통해서 또 알아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봤고, 마지막으로는 혹시나 싶은 기사도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